자, 킥 때부터 합시다. 한빈, 태윤, 채원, 원빈, 희승, 현우, 16분에 테이트, 이거 했는데 다 맞네. 야, 병내가 그렇네. 많이 주한, 기본 값으로 줬는데 그냥 바로 현석, 에밀, 스루, 유진, 정훈, 교환, 준혁, 동아. 그거 내가 맞게 해준 거야. 얼마나 MV를 보면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야, 1번은 이건 쉽잖아. 뭐 할 것도 없이. 야, 이거 틀리면 안 되지. 두 개가 전류 방향이 같으면 그냥 서로 당긴다. 이거였지요.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면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 그런데 이걸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찾을 수 있어야죠. 자, 왼쪽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기장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얘를 뚫고 지나가는 방향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지. 그럼 자기장은, 자, 얘가 전류가 흐르는 직선이 자기장 속에 있기 때문에 힘을 받아요. 그죠? 자기장이 얘를 전부 다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 요거 전류는 위쪽이고 자기장은 뚫고 들어가고 있잖아. 그러면 힘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에 의한 자기장을 받으면 똑같이 하면 여기는 자 뚫고 나오겠지요. 얘가 만든 자기장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될 테니까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류는 위쪽인데 우리 쪽으로 뚫고 나오고 있죠. 손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자기장, 이게 전류, 그때 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손으로 하면 이걸로 하면 되겠죠. 그죠? 뚫고 나오니까 우리 쪽 뚫고 나오고 전류 뚫고 나오고 손바닥. 그러면 이쪽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중학교 과정만 알고 있으면, 그죠? 요거에 대한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있죠? 2번. 2번은 그림이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냐면, 이런 자석이 있다는 거죠. 자석이 있는데, 여기가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 전자가 여기 있단 말이죠. 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죠. 전자. 그죠? 그럼 로렌츠 힘을 받을 테니까 자기장이 말했죠. 전류는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걸로 한번 해드릴게요. 오른손으로. 자, 자기장은 위에서 아래로. 그죠? 그 다음에 전류는 이게 더 어렵나? 자,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되니까 손바닥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하죠. 자, 왼손으로 다시 해볼게요. 자, 전류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기장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야 돼요? 손가락, 팔 꺾이겠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엄지는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똑바로 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휘어지겠죠? 자, 여기 십자로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가는 방향은 이렇게 원래 중심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쪽으로 휘어 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쪽에 치우쳐서 맺히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그림에서는 D 방향이 되는 겁니다. D 방향.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양성자가 균일한 자기장에 수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자, 얘가 이쪽으로 V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가 균일한 자기장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막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전류 방향이 될 테고, 그죠? 전류 방향이 될 테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얘는 들어갔을 때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그죠? 돌게 되면 이게 아주 넓은 구역이다. 넓은 구역에서 얘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겁니다. 회전을. 원운동이 되겠죠? 그때 요 반지름 R을 구해봐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게 뭐예요? 구심력. 구심력 R분의 mv 제곱. 이게 구심력인데 이걸로 사용된 게 로렌츠 힘이니까 QVB를 받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V와 V 이렇게 날아가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R이니까 R은 QB분의 MV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숫자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넣어볼까요, 그러면? 자, 0.5고 3.3 곱하기 10에 6승에 전량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이고 여기가 3 곱하기 10에 6승이죠. V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Q가 양성자의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과 같기 때문에 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이 되겠죠. 여기에 요 B가 0.5 테슬라. 요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날리면 요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승. 그죠? 그러면 얘랑 얘, 계산해주면 위에가 마이너스 2승입니다. 10에 마이너스 2승.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0.5니까 0.5분의 3이 얼마입니까? 0.5분의 3. 여기 6이죠? 그죠? 그러면 6하고 요것만 남네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입니다. 그래서 0.06 미터. 여기에 답이 되겠네요.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저기 4번 봅시다. 4번. 4번은 전자가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전위가 V로 딱 되어 있는 곳을 통과하면 가속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속된 후에, 운동방향과 직각이 되는 균일한 자기장을 통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기가 얼마냐? 주기 T는 V분의 2πr이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우리 이거 봤었죠? 이 녀석. 그죠? 얘도 결국 이거 이렇게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주기라고 하니까 그 주기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저기에서 V분의 R을 끄집어내면, 자, V분의 R은 얼마입니까? QB분의 M이네. 그러면 2파이 곱하기 QB분의 M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전하가 뭐냐면 전자라고 했으니까 전자 전하량이 1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이 B분의 2파이 M, 기호는 이렇게 줬죠. 그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자, 요 주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이제 요거와 요걸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됐지? 자,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그 전자기력의 응용 쪽으로 가보세요. 여기 582페이지 582페이지 자,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 그 3차 대비 있죠? 그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그 주말에 쓰고 있는 교재 있지? 물리교재. 네. 그거 앞부분을 저기 주말 선생님이 하실 거고, 뒷부분을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풀이를 해 줄 것 같아요. 10월부터.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9월까지 요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9월 때 최대한 내용 그 전자기하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혹시 부족할 수도 있긴 해요. 뒤쪽이. 어쨌든 최대한 9월까지 마무리해 봅시다. 자, 거기에 전자기력의 응용. 자, 오늘 전류계하고 전압계를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류계하고 전압계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있죠? 자, 얘는 회로에 어떻게 연결합니까? 직렬로 연결하고, 얘는
병렬로 연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 읽는 방법들 다 아시죠? 그죠? 그리고 얘 구조는 두 개 다 동일한데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전류계나 전압계 안에 어떤 장치가 있어서 전류가 흐르면 바늘이 이렇게 뿅 흐를까요? 이렇게 쭉 움직일까? 여러분들 전동기 들어봤죠? 전동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연구자석이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 이제 코일이 이런 식으로 감겨져 있겠죠, 그죠? 물론 여기 이제 정류자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야지만 회전이 되고, 요건 무슨 얘기냐면,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류가 흐르면, 자, 여기에서는 있죠. 여기에서는 있죠. 여기와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왜? 여기랑 여기는 자기장과 이루는 각이, 어때요? 0도 또는 180도이기 때문에 힘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여기가 힘을 받아서 회전을 할 거야. 이해되니? 요건 많이 했잖아. 그죠? 회전을 하는데, 이 코일의 끝에 만약에 요 회전축에 바늘이 달려있다라고 해봐. 바늘이 달려있으면 눈금이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세게 흐르면 얘가 세게 움직이겠죠? 그죠? 많이 회전할 거 아니야? 적으면 적게 회전하고. 그런데 이렇게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전했다가 돌아오니? 안 돌아올 거 아니야? 용수철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0점에 딱 연결되어 있고, 힘을 받으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죠?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 전류가 멈추고 나면은 어떻게 돼? 용수철의 탄성력 때문에 다시 돌아오겠죠.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전류계는 병렬로 저항이랑 연결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일단 직렬로 연결하는 이유가 뭘까?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죠, 그죠? 연결합니다. 이 저항이 R이고, 여기 V면, 이쪽에서 I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지?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달라지죠. 실제 전류.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요, 안 되는 이유가, 요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내부 저항이 있어요, 내부 저항이. 얘는 매우 작습니다. 크기가. 얘는 매우 큽니다. 자, 그러면 저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여기까지 전류가 왔어. 자, 요건 없다라고 생각해보자. 여기까지 왔어. 전류가 대부분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까지 온 전류가 어디로 흐르겠니? 이 전류계 쪽으로, 이쪽으로 대부분 가겠죠. 그죠? 얘는 굉장히 작고, 그거에 비해서 얘는 엄청 크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대부분 가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발열이 엄청납니다. 타버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나? 자, 둘 중에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왼쪽은 되지 않고. 자, 요거 본 적 있니? 저기, 우리 여기에다가, 혹시, 선을 이렇게만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자, 혹시 그 껌종이 그 은박지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불 붙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불 붙이는 거. 그죠? 왜냐면 이게 저항이 적으면 여기에서 전류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죠? 전류가 많아지면 저항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 그 전류 때문에 에너지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나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선을 잡으면 됩니다. 손. 뜨거워요.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은박지하고 종이하고 붙어 있잖아요. 껌종이에는. 그죠? 그걸 일부 잘 조작을 해서 연결하면 그 종이가 불이 붙어서 급할 때는 이제, 그죠? 우리가 뭐 성냥이나 라이터나 뭐 이런 불 붙일 도구가 없을 때는 건전지만으로도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떨까요? 얘는 아까 내부 저항이 적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열이 엄청 난다는 얘기예요. 열 나면 안 됩니다, 일단. 그죠? 그러면 얘가 안 돼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직접 연결이라고 해요. 연결. 그러면 이거는 직접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간접 연결을 해야 돼요. 간접 연결. 전압계는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되죠. 왜냐면 여기 내부 저항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전류가 조금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열이 안 나.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얘 전압을 바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건 직접 연결이 가능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전류계는 어떤 저항하고도 절대 병렬로 연결하면 안 된다. 맞나요? 맞니? 자, 요게 이제 오늘 할 부분인데요. 자, 전류계의 분류기라는 개념을 배울 거야. 분류기. 전류계 분류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잘 들어봐. 먼저 이게 저항이 있고요. 전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10ohm이고 얘가 1000V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러면 여기 전류가 얼마 나와요? 100A가 흐르겠죠? 그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전류계가, 만약에 얘가, 50A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지?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얘 갖고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측정 범위를 넘어서잖아. 그죠? 그럼 측정을 못 해요. 그러면 매번 더 용량 큰 전압계를 써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도 더 큰 범위의 전류를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여기다 우리가 이제 직렬로 이렇게 달 거 아니야. 그지? 직렬로 다는데 얘는 50A가 최대야. 50A. 그러면 자, 봐봐.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뭘 하나 달아주느냐 하면 저항을 하나 달아줘요.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100A가 들어온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냥 100A가 딱 들어오는 게 있는데 얘가 측정할 수 있는 건 50A 밖에 안 된다는 거죠. 50A. 근데 얘 뭐가 있느냐면 내부 저항이 있어요. 내부 저항. 내부 저항을 만약에 그냥 굉장히 적지만 1옴이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1옴. 1옴이고 얘는 50A까지 측정 가능한데 만약에 전체 전류가 100A가 흐른다라고 하면 얘 혼자서는 측정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애를 자기하고 똑같은 내부 저항하고 똑같은 저항을 달아준다라고 하면 여기로 들어오던 전류가 어떻게 될까? 반반 나뉘어 가겠지. 그치?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이걸로 50 측정을 했네? 그지? 그러면 나랑 똑같은 걸 여기다 달아놨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 온 전류의 값은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요거 이해갑니까? 자, 다시 이게 없다라고 하면 100A의 전류가 흐르는 회로에 최대 50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 갖고는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얘랑 내부 저항이 똑같은 저항을 하나 병렬로 달아주면 전류가 분산된다는 뜻이에요. 분산되기 때문에 결국 얘 하나 가지고 몇 배의 전류를 측정을 한 것이다? 2배의 전류를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를 자, 이번에는 150A가 흐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3배의 용량을 측정을 해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0.5A의 저항을 달아놨다라고 하면 이건 1옴이고 이건 0.5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150이 이렇게 온다라고 치면 이쪽으로 얼마 오죠? 50. 이쪽으로 얼마 가죠? 100만큼 가겠죠? 맞습니까? 결국은 내가 이 내부 저항 값을 알고 있으면 이것보다 절반 값에 얘를 달아주면 몇 배까지 측정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3배까지 측정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굉장히 적게까지 만약에 해준다. 얼마로 할까? 0.01 옴. 뭐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면 몇 배까지 가능한 거예요? 10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를 0.09로 해볼게요. 0.9. 그죠?
0.9면 얼마 안 되는구나. 그지? 10분의 1. 자, 100분의 1로. 자, 요렇게 하면은 훨씬 많은, 전류를 측정해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 달리는 얘를 갖다가 저항이지만, 그냥 일반 저항이에요. 저항이지만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쪽으로 오는 전류를 나누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분류기라고 합니다. 분류기 개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전류계는 이 녀석은 무슨 저항이라고 하느냐면 외부 저항이잖아. 이게 부하입니다. 부하. 이게 부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하라는 건 뭐였습니까? 전기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를 부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굉장히 적고 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둘을 병렬로 달아서는 절대 안 된다. 알겠지? 그러나 얘가 자기 용량보다 훨씬 큰 값을 측정하고 싶으면 그것만큼 뭐를 여기에 굉장히 작은 자기보다 훨씬 작은 애를 달아가지고 저항을 달아가지고 분류기로 쓸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내부 저항이 있을 겁니다. 여기 내부 저항. 그 다음에 요건 분류기 저항이에요. 분류기를 보통 이제 S로 표현하기 때문에 RS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 얘는 그냥 암페어니까 RA라고 한번 해볼게. RA.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I라고 해봅시다. I. 그죠? 그러면,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요거 IS.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IA. 이렇게 잡으면, 자, IS는 전체 전류에서 요 전류계 쪽으로 흐르는 값을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요건 이해되죠? 뭐 간단한 거 아니야. 얘 값은 여기에서 요거 빼주면 여기로 가는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 여기 걸린 전압과 얘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어때요? 같겠죠. 병렬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IS하고 RS를 곱한 거. 요게 전압이죠. IR. 요것은 이 둘을 곱한 거하고 같겠네. 맞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으냐면 요걸 계산하고 싶어요. 요거. 얼마짜리를 딱 달면은 몇 배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얘 측정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범위를 뭐 100배 더 늘려가지고 측정하고 싶다. 그때 여기에다가 얼마를 달까? 이런 걸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을, 분류기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얘를 구하는 겁니다. 얘. 자, RS. 자, 요거 이해되죠? 넘겨준 겁니다. 맞아? 자, 그러면 RS는, 자, 이 IS가 뭡니까? 분류기 전류죠. 분류기 전류는
전체 전류에서 전류계로 들어가는 전류값을 빼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위에는 IA에 RA.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별거 없습니다. 그냥 넘겨주고 여기 집어넣은 거야.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그럼 여기에서 위아래를 IA 값으로 나눠 볼게요. 나눠보면 분모는 이렇게 되죠. 그죠? 분자는 그냥 1이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니? 이렇게 됐지?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자 50밖에 측정을 못 하는데 100만큼 왔어. 그럼 몇 배야? 2배. 150만큼 왔어. 그러면 3배. 1000A 왔어. 그러면 20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배율입니다. 배율. 배율 N. 이게 배율입니다. 배율. 그래서 자 여기다가 쓰면 RS는 N-1에 RA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 예를 들어서 1000A를 내가 측정하고 싶어. 근데 전류계 최대치는 50짜리 밖에 안 돼. 50밖에 안 돼. 그럼 내부 저항이 만약에 1옴이라고 가정해보자. 그지? 그럼 여기다가 얼마짜리를 달아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요 전체 전류에 대해서 얘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뭡니까? 이 N 값이에요. 얼마입니까? 20배죠, 20배. 그죠? 그러면 20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19네요. 그러면 19분의 1옴 이렇게 달아주면 뭘 측정할 수 있다? 1000A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야. 20배를 측정하고 싶은데 내가 1배 측정할 테니까 네가 19배 측정해. 그런 뜻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걸 계산할 수 있죠. 맞습니까? 이해되죠? 항상 이겁니다. 19배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1배 측정할 테니까 네가 18배 측정해. 그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저항은 그 전류에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거기 식이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를 해 보시고. 그래서 전류계는 저항과 병렬로 달 거면 자기에 비해서 뭡니까? 매우 큰 거랑 달면 안 되고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작은 것들하고 달면 상관이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책에 그 오타가 있습니다. 전류계의 배율기가 아니고 전압계의 배율기입니다. 바꿔 놓으세요. 전압계 배율기. 자, 그럼 전압계도 마찬가지다. 뭐가 마찬가지냐 하면 전압계는 우리가 자, 이거는 직렬 연결.
이건 병렬 연결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 근데 이것도 병렬 가능한 부분이 있네. 예외적으로 병렬로 달면 분류기 개념으로 갈 수 있구나. 그럼 이것도 직렬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자, 어떻게 하면 직렬 연결이 되느냐 그런 겁니다. 요건 이제 개념만 설명할게요. 개념만. 식유도는 안 하고 개념만 딱 해볼게요. 자, 얘는 만약에 이게 10V고 요게 뭐 1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뭘 측정하는 겁니까? 얘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렬로. 그럼 얘가 매우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여기에서 나오면, 전류가 나오면 이쪽으로는 매우 적은 값만 간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가고 대부분 다 이쪽으로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전류만 흘러도 병렬 관계에 있으면 서로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요게 걸리는 전압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합니다. 원래는 측정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가 10V 이렇게 걸려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최대 측정이 만약에 10V라고 가정을 해보자. 10V. 근데 여기 100V가 오면, 100V가 이렇게 오면 무슨 뜻이야? 얘가 그 측정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하면 여기다가 자 이제 이렇게 이거는 부하입니다. 부하 알겠죠? 얘 내부 저항도 있지만 내부 저항하고 똑같은 애를 만약에 이렇게 연결한다고 가정해 볼게. 이렇게 내부 저항하고 똑같은 걸 또는 내부 저항보다 뭐 큰 걸 단다. 이런 식으로 단다라고 했을 때, 자, 요 개념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V인데 나는 사실 10V 밖에 측정을 못 한다. 그러면 얘가 몇 볼트 측정해 주면 될까? 90V 측정해 주면 요 값과 요 값 합쳐서 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저항은 얘보다 몇 배? 9배?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되겠지요? 그죠? 커야지만 이 전압과 저항은 비례관계니까. 그죠? 전압이 9대 1이면 저항도 9대 1로 달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봐봐. 10V짜리 밖에 안 되는 애 가지고 100V인 전압을 측정 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배율기라고 하는 겁니다. 배율기. 알겠어요? 얘를 뭐라고 한다고? 얘를 배율기라고 불러요. 배율기. 그래서 우리 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울기는 이제 멀티플라이어니까 그냥 m으로 보통 우리가 표현하고요. 아까 이 뺐던 값, 요걸 여기 전압계 내부 저항이 있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곱해주기만. 그래서 이 배율기는 어디에다 쓰느냐 하면, 잘 봐. 자, 요 윗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 여기 이제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죠? 자, 이게 만약에 1옴이라고 해볼게. 그냥. 자, 그러면 요거 1옴. 그 다음에 요거 9옴. 요거 19옴.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연결하면 최대 몇 배 측정 가능합니까? 2배 측정 가능하죠? 이게 만약에 10V 짜리라고 하면 최대 20V 측정 가능한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10배 까지 측정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10V면 이게 90V니까 총 10배 되는 거죠. 10배를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면 몇 배입니까? 20배. 그죠? 그래서 이 장치가 보통 어디에 달리느냐면 이제 여기 전압계 같은 것들 보시면 테스터기나 그런 데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 돌리는 스위치들이 있어요. 이 스위치가 바로 요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2배, 10배, 20배 요 정도 범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니까 거의 한 15배 이상 되는 것 같다, 전압이. 그럼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여기다가 스위치를 맞추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측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류계하고 전압계는 분류기와 배율기, 배율기,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자기 용량보다 더 큰 측정 범위를 측정할 때 쓰는 건데, 우리가 늘 어떻게 기억했다? 얘는 직렬로만, 얘는 병렬로만 연결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얘를 직렬로 자기 거보다 훨씬 적은 것과 같이 병렬로 연결시키면, 그죠? 분류기 개념으로 훨씬 넓은 측정 범위를 가질 수 있게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개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기.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병렬로만 연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직렬로 연결하면서 자기보다 큰 저항이랑 연결시키면 배율기로 해가지고 측정 범위를 넓힐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583이구나. 583페이지 가시면 이제 직류 전동기까지 봤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밑에 질량 분석기를 좀 봅시다. 질량 분석기. 자,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부분 가지고 할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요 장치는 이제, 여러 개의 입자들이 막 나갈 수 있게, 다양한 입자가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자가 다양하게 튕겨 나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뭘 걸어 놓느냐 하면, 전기장을 걸어 놓습니다. 전기장. 자,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플러스 전하를 띤 애가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죠? 그럼 얘는 어디로 힘 받습니까? 밑으로 힘 받겠지요? 왜? 전기장이 걸려 있으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부딪힐 겁니다. 그럼 요 입구를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하겠죠? 그죠? 여기로 나가는 애들은 전부 뭐 이쪽으로 다 쳐박아 버리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기장도 같이 걸어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줬어요. 요게 이제 B1 자기장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기장이 두 군데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봅시다. 전류가 이쪽으로 가죠. 자기장이 이렇게 박혀 들어가죠. 자, 엄지가 가리키는 게 위쪽이네. 그지? 자, 이 입자는 아래쪽으로, QE만큼 전기력을 받고, 그 다음 위쪽으로 QVB만큼 뭘 받아요? 자기력을 받잖아. 그죠? 그래서, 자, 요 자기장을 조절 잘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가 처음에는 전기장만 있을 때 이렇게 꼬로 박다가 점점점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잘 조절하면 얘가 이쪽으로 나갈 수 있겠네. 그죠? 나갈 수 있잖아. 어떤 조건이 되면 QE 전기력과 요 자기력이 같아지면, 맞죠? 이렇게. 그러면 V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여기 B1입니다. B1. 그래서 B1분의 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절해주면 이 값을 가지는 녀석만 어디를 통과한다? 여기를 통과한다. 속도 선택기라고 하는 거야. 많은 입자들이 속도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전기장과 여기에 걸려있는 자기장의 비율, 요 값으로 되는 빠르기를 가진 애들만 어떻게? 등속 직선 운동처럼 딱 와가지고 여기를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조금씩 이렇게 이쪽으로 받고 이렇게 여기를 통과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통과하는 애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자, 여기도 이제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B2 구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B2 구역. 그러면, 자, 여기에서 나온 애는 이쪽으로 일단 V의 속도로 딱 나가려고 할 텐데, 얘는 힘을 어느 쪽으로 받죠? 똑같이 하면 뭐 위쪽으로 받겠네.
그죠? 위쪽으로 받겠네. 위에다가 이렇게 그릴까? 그러면 자, 위쪽으로 받으면서 얘는 어떤 운동을 한다? 원 운동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름을 이렇게 설치를 해 두면, 필름을 설치해 두면, 얘가 요렇게 바뀌고, 요렇게도 바뀌고, 뭐, 요렇게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원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찍히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지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요렇게 돌았으면 반지름 R이 있을 텐데, 자, 반지름 R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아까 퀵 테스트에서 요거 했었죠? 그죠? 퀵 테스트에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R분의 MV 제곱이 QVB였잖아. 그래서 R이 뭐였습니까? QB분의 MV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 통과하는 애들은 속도가 다 뭡니까? V로 통과할 거 아니야? 그죠? V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 요 자기장, 요런 것들로 이제 조정을 해서 요게 생기겠죠? 중요한 것은 다른 게 다 같다라고 치면 뭐가? 입자의 질량에 의해서 반지름이 결정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히는 것보다 이쪽으로 더 멀리 박혀버리면 반지름이 큰 거죠. 걔네들은 뭐가 큰 거다? 질량이 큰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질량 분석기가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질량 분석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입자 가속기라든지 뭐 입자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들 있겠죠. 그죠? 작은 입자들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작은 입자들이 가는 걸 속도를 측정하는 게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정하고 그 속도를 결정하면은 뭐를 알 수 있다? 입자들의 질량.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녀석이에요. 이게 질량 분석기, 속도 선택기가. 즉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 전기장과 자기장을 같이 걸어줘서 전기력과 자기력이 동등해졌을 때 속도를 갖는 애들만 통과하게끔 만들어준 게 속도 선택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장 구역에서 원운동을 해서 어딘가 필름에 박혀서 표시가 될 텐데, 그것의 반지름만 우리가 측정을 해내면 질량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저기 584페이지 사이클로트론 쪽을 한번 봅시다. 자, 사이클로트론. 자, 이건 또 뭐냐? 자, 이거는 초기 입자 가속기입니다. 여기에 초기 입자 가속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요거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지금 자석이 있죠? 그죠? 자석이 위쪽하고 아래쪽. 지금 여기 N극, 여기 S극 해서 자기장이 위로 쫙 올라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D자 형태로 생겨 먹은 녀석이 있어요.
자, D자 형태로.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전원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전원 장치가. 이렇게. 원래는 간단해. 별거 아니에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기장 속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입자가 움직이면, 얘는 힘을 받겠죠. 이건 옆에서 본 그림이고, 위에서 본 그림이면, 자기장이 이렇게 뚫고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얘가 여기를 가게 되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겁니까? 이런 운동을 하죠. 원운동. 맞죠? 그러면 이제, 전류, 자기장,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요렇게 돌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요거까지 이해되죠? 여기 이해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삥삥 도는데, 이렇게 도는데, 그냥 이렇게 돌면은, 원운동, 등속 원운동이 되잖아. 근데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초기 입자 가속기라고 얘기했죠? 입자 가속기. 그럼 가속기이기 때문에 속도를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요 방식대로 하면 플러스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할 때 요 D자 모형에 전기장을 여기와 여기 걸어주는 겁니다. 전기장을. 자, 전기장 걸어준 거 위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플러스 요 입자가 요렇게 돕니다. 알겠어요? 도는 이유는 알죠? 여기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 V의 속도를 이렇게 딱 움직이면 이제 돌아야 돼. 근데 여기다가 처음에 플러스를 이렇게 걸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걸어주면 전기력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얘가 요만큼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돌고 더 크게 돌겠죠? 맞습니까? 왜? 왜 더 크게 도는데? V가 빨라질 거 아니야. 자, 전기력이 없으면 그냥 처음 출발하는 V로 이렇게 돌 텐데 전기력이 작용하면 더 세게 밀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V가 그냥 V가 아니고 V-로 해서 더 빨라지겠죠. 더 빨라지면 이게 반지름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 거라고. 이해가요? 계속 많이 빨라진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계속 빨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얘가 요 칸으로 들어가죠. 요 칸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올 때쯤 여기 좀 그릴게요. 자, 요렇게 나왔을 때 나온 순간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번에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여기는 마이너스로 딱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장이 이제 반대로 걸렸죠. 그죠? 그러면 더 세게 밀어주겠죠. 그러면 이때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더 크게 돌죠. 그리고 다시 여기 나올 때쯤 여기가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로 되면 또 빨라지겠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별거 아니야. 그네 있죠, 그네. 그네를 보통 여기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밀어주죠.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안 밀 때보다 더 많이 가죠? 그죠? 근데 이쪽에서 마침 왔을 때 정확하게 또 밀어주면 어떻게 돼? 더 많이 가죠?
어떻게 되는 거야? 진폭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것과 같은 거야. 얘가 여기서 뺑 출발할 때 여기가 플러스면 빨라지고 이쪽으로 나왔을 때 여기서 이쪽이 플러스면 더 빨라지고 여기 왔을 때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또 더 빨라지고 계속 빨라지니까 원은 점점 반지름이 커지니까 나선형으로 점점 이렇게 크게 돌아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뭐만 해주면 되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얘가 이쪽에 왔을 때 다시 이쪽에 왔을 때 이것만 정확하게 바꿔주면 될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자, 아까 퀵 테스트 4번이 뭐였죠? 주기였죠? 그죠? 자, 주기는 어떻게 구했더라? V분의 2파이 R. 그래서 여기에서 R. V분의 R 해가지고 넣었더니 어떻게 나왔지요? QB분의 2파이 M이네. 어라? 반지름은 빠르기랑 관계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주기는 빠르기랑 관계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러면 이 주기만 요 값으로 딱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질량도 알고 전하량도 알고 여기 걸어주는 자기장 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주기를 맞춰줄 수 있겠죠. 그죠? 그 주기대로 뭘 해주면 된다? 교류 전원을 주파수를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야. 주파수가 주기의 역수죠? 그죠? 교류 전류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한 번 이렇게 돌면 나머지 한 번은 이렇게 돌고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주파수잖아. 진동수. 그 역수 취하면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점점 빨라지는데도 빠르게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딱 이 주기를 맞춰주면은 얘가 가면서 계속 빨라지는 거야. 계속 빨라지다가 적정한 속도가 됐을 때 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원하는 물체에 충돌시키는 거야. 그게 입자가속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이해가 가요? 네. 자, 구조는 별거 아니에요. 구조는 D자형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형태고, 여기가 이제 전기장이 걸리는 부분인데, 교류 주파수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 운동을 할 텐데, 처음에 약한 속도로 튕겨줬다라고 하더라도 전기장을 계속 걸어주면서 쏴주면 얘가 빙빙빙 돌면서 점점 빠르게 커지겠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통과를 할 겁니다. 이 통과에 나올 때 우리가 표적지에 충돌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걸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원리를 쓰진 않아요. 다른 원리를 쓰는데 더 개발된 형태로. 근데 초기는 이제 저런 식으로 우리가 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전하를 측정하는 방법도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전하 어떻게 측정을 했었죠? 누가 측정을 했었습니까? 비전하. 톰슨이 측정을 했었죠? 그죠? 측정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여기, 저기, 어디를 보느냐 하면, 585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그 앞에 거는, 굳이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거기 보시면 참고 쪽을 한번 봅시다. 요것만 간단하게 볼게요. 585페이지 참고. 어떤 식으로 해서 비전화를 구하는지. 자, 거기 보시면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전기장.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전자를 딱 둬요. 그러면 여기 전압차가 이제 V만큼 나겠죠? 그리고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만큼. 그렇죠? 그런데 얘는 어떤 힘을 받습니까? 아래쪽으로? 이만큼 받겠죠? 이게 이제 전자니까. 그죠? QE만큼 받을 거 아니야? 전기력을. 그러면 얘가 여기 딱 통과할 때, 속도가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이쪽에서 딱 나왔을 때, 여기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겠죠, 그죠? 원동이 일어나겠죠? 우리 오늘 계속 했던 게 뭡니까? 반지름 구하는 거잖아, 반지름 R. 맞죠?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 얘가 이제 V로 딱 나왔을 때, 이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은 무엇과 같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전기장에 의해서 걸려서 이동시킨 에너지와 같거든. 그래서 QV와 같아요. QV. 그럼 QV와 같은데 Q가 여기에서는 전하량이 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 전거에서 V를 구해봅시다. V는 얼마야? N분의 2V의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자, 이 부분에서 반지름 R을 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 똑같은 거잖아. 여기 이 부분이. 근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요게 M이고 요게 스몰 E죠. 자, 여기다 적어볼게. R은 스몰 E B분의 MV. 맞죠? 비전화라는 건 뭔데? 비전화. 비전화라는 것은 질량에 대한 전하량 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네. 역수로. 그죠? 그래서, 자, ME는 RB분의 V.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V 우리가 구해놨잖아, 이거.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요거 좀 전개를 해볼게. 여기다 좀 치우고. 조금 묻혀. 자, 여기 V 자리가 요거죠. 루트에 M, V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도 있으니까 요거 약분하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제곱을 내줄게요. 제곱을 하니까 제곱하면 R, P, M에 2, V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날라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거? 아, 요거 제곱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R 제곱, B 제곱. 자. 끝났죠? 그러면 R 제곱, B 제곱분의 2V. 자, 비전화 값은 요렇게만 측정을 해도 된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뭡니까?
내가 저거 전압 걸어주는 거 내가 조절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 자기장 내가 걸어줄 수 있죠. 여기에 자기장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만 측정하면 돼요? 반지름만 측정하면 되는 거야. 반지름. 얘가 등소원 운동해갖고 여기 쫙 가서 여기 부딪히면 요 반지름만 측정을 해주면 뭘 구할 수 있다? 비전화를 구할 수 있다. 알겠지? 요 방법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전자기 유도 쪽 해서 회로도 나오는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인 거 잘 알아두세요. 뭐 사실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거지만 원리는 별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리를 조금 알아두시고 수식도 주로 쓰는 게 뭐예요? 등소부 운동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수식밖에 없습니다. 요거랑 우리 주기 구하던 거, 그죠? 그거 좀 정리해서 다 두세요. 자, 오늘 여기